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속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집합 A를 우리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집합 B 안에 집합 A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런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A에 있는 원소들이 B의 원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용어를 이렇게 기호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1, 2, 3을 원소로 집합 B는 1, 2, 3, 4, 5를 이렇게 원소로 가질 때 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이 B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A의 원소가 1, 2, 3인데 그거를 포함하면서 4, 5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B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의 벤 다이어그램 이 원 안에 A를 이렇게 가지고 포함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C는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D는 1, 3, 4, 5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요. 자, C가 있고요. 이렇게 D가 있는데 C하고 D에 공통적으로 3, 4는 있어요. 그쵸? 근데 C에는 이제 2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고 D는 1하고 5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은 C가 D에 포함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왜 포함이 안 돼요? 2가 D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집합 기호인 요 기호는 영어에서 contain, 포함하다라는 영어의 첫 글자인 C를 기호화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원소의 포함 관계를 표현할 때 요 기호를 썼었죠. 집합의 부분집합의 포함 관계는 요 기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 경우에는 앞에가 원소가 있고 뒤에 이렇게 집합이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이 원소는 이 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C를 기호화한 요 기호는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는 표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원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호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개념을 잡고 있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A의 원소가 1, 2, 3일 때 2는 집합 A의 원소이므로 그렇죠? 여기 집합 원소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부분집합하고 집합은 요렇게 기호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보면은 A라는 집합에 요 집합이 포함이 되냐? 그렇죠.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 A라는 집합에 요 집합이 포함이 되느냐? 되죠. 2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요. 그래서 요 경우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삼지창. 요 2개가 있는 경우는 이지창.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별명들이 있어요. 자, 필수예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 3개가 주어져 있는데 A는 0, 1, 2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원소는 A의 원소 2개를 뽑아갖고 더해서 만들어졌어요. C집합은 A에 있는 원소랑 요 B에 있는 원소를 이런 연산을 통해서 원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은 먼저 B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게 하기 위해서 가리고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B의 원소부터 찾으려면은 표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이쪽은 A를 쓰고 여기는 B를 쓸게요. A가 가능한 숫자는 0, 1, 2 이렇게 되고 B에 가능한 숫자가 0, 1, 2예요.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0, 1, 2, 1, 2, 2, 3, 3, 4 이래서 B의 원소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렇게 5개를 원소로 갖겠네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역시 A하고 B로 되어 있는데 A는 0하고 1하고 2를 원소로 갖게 되고 B는 B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 2, 3, 4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A-B로 계산을 해야 돼요. 2A-B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인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2 빼기 b니까는 얘가 0일 때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2다. a가 2가 들어가면 이거 4가 되겠죠? 4에서 b를 빼볼게요. 그러면은 4, 3, 2, 1,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C의 원소가 바로 마이너스 4 작은 거부터 쓰면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에서 9개를 원소로 갖겠습니다. 자, 포함 관계를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눈에 확 드러나긴 하겠는데 뭐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보죠. 자, 먼저 여기 보면은요. B에 보면은 이만큼이 아니죠. 잠깐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A예요. A의 원소들이에요. 그죠? 여기가 A의 원소.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죠. A집합이 B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0, 1, 2, 3, 4 해서 요게 뭐예요? B의 원소들이죠. 그쵸? B의 원소. 그러니까 B의 원소들이 몽창 C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B가 또 C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포함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배운 이지창, 삼지창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인데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풀려면 막상 풀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죠. 자, 여기 좀 가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집합 1이 A에 들어있는 원소냐 이랬는데 집합 1이라는 것이 이 안에 원소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만약에 굳이 요거를 맞게 쓰려면 이렇게 썼어야죠. 이렇게. 그죠? 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A가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는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삼지창을 쓰고 싶으면 여기는 원소가 와야 돼요. 원소는 1밖에 없잖아요. 집합 1이 원소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A가 2를 원소로 갖냐고 물어봤는데 A를 보면은 2를 원소로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 2가 있지만 이건 집합 2를 원소로 가진 겁니다. 집합 2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집합 2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를 보면은 공집합을 가진 집합이죠. 그쵸? 이게 부분집합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때요? 이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하는 것이 A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요. 3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분집합이고요. 그쵸? 부분집합이고 그게 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거를 원소로 갖냐고 물어봤죠. 있죠, 여기 원소가. 그죠? 원소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갖기 때문에 4번도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부분집합으로 갖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2하고 3을 A가 원소로 갖는지를 봐야 돼요. 5번을 보면은 2하고 3을 원소로 갖지는 않아요. 집합 2하고 집합 3을 원소로 갖죠. 그쵸? 2, 3을 원소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헷갈리지 않죠. 그냥 이 기호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집합으로 부분집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보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원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 원소인지 그걸 확인하면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X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말을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땐 여기를 그냥 원소로 쓰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 때는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걸 집합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에 A,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A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A가 A에 들어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굳이 이 말을 쓰고 싶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표현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은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스몰 A가 라지 A 집합의 원소일 때는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예제 8번 문제가 좀 헷갈리죠. 뭐 안 헷갈리고 잘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다행인데 헷갈린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어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S의 원소이냐? 여기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 S의 부분집합이냐? 키포인트에 보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을 원소로 하느냐? 0을 원소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부분 집합이 S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때 뭘 보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봅니다. 원소를. 여기가 이게 부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밖에 있는 집합을 잊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보세요. 이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포함이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부분 집합 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보면 돼요. 근데 0도 들어있고 요 집합 0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원소예요. 그러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 삼지창의 경우에 여기는 그냥 원소가 쓰여 있으면 되고 여기 이지창인 경우에는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이 안에 들어있는 A의 원소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두 집합이 있을 때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이게 바로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라는 것이 바로 두 집합의 관계가 이런 부분 집합의 관계가 이럴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보면요. A는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죠. 3 이하의 자연수는 1과 2와 3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둘이 같죠. 그러니까 A,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 중에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 집합은 이렇게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경우랑 자기 자신까지 해서 이게 다 부분 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 같은 거를 빼내고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포함이 되는 부분.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A하고 지금 B를 보면은 어때요? A는 B에 포함이 되고 A는 B하고는 다르죠? 그럴 때 이런 것을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함관계에 관련된 예제 문제예요. 자, A가 B에 포함이 되는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 1이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그죠?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가리고 풀어볼게요. 만약에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면 이건데 a는 실수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쵸? 그리고 a가 3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a 플러스 1이 반드시 1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가 0이 되죠. a가 0이 되면은 집합 a의 원소는 1과 2를 갖게 되고요. 집합 b의 원소가 3, 2, 1 이렇게 갖게 돼요. 어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상황이 성립이 되죠. 그쵸?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A 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A는 바로 0이 되겠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도 있지만요. 필수 예제 10번처럼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해서 범위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전까지고 B는 K-1에서 1보다는 B는 K-1과 2K 플러스 10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리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B에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한번 풀어보죠. 먼저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함이 되고 얘는 포함이 되지 않는 범위가 되겠죠.
요게 지금 A입니다. 이렇게. 근데 B는 A를 포함해야 되니까 경계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품고 있어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K-1, 이쪽은 2K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K-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그리고 4는 2K 플러스 10보다 작은 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면은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어차피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아도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만약에 K-1이 마이너스 2가 딱 된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없어요. B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지금 빨갛게 되어 있잖아. 만약에 K-1이 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2를 B가 가질 수가 없죠. 그죠? A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기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A는 물론 4가 B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근데 4는 A도 없어요. 그죠? A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도 부분집합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공통으로 성립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 안에 정수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부분집합이 우리가 조금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거는 집합 A에 있는 원소가 B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으로 집합이 주어질 때는요.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고 경계가 되는 부분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 체크 15번, 1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A1부터 시작해서 AN일 때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n승이 됩니다. n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진부분집합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빼기 1만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원소가 1, 2일 때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의 2승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게 4예요. 진부분집합은 거기서 한 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왜 2의 n승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6번에 있는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을 때 똑같은 상황을 적용해서 쓰는데요. 특정 원소 K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정 원소의 개수를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같는 경우도 빼주고 같지 않은 것도 빼주게 되면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은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고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3번은 조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자, 집합 원소 중에서 K의 특정 원소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낯설죠? 이게. 그러면 K 특정 원소의 K개의 특정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빼는 거예요. 특정한 원소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경우를 세려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찾아요. 전체 경우에서 특정한 원소를 갖는 거. 특정한 원소를 갖는 경우는 이거죠. 그쵸? 그래서 2의 n-k를 빼서 원소를 적어도 한 개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충학습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A를 만약에 A의 원소가 A1에서부터 AN까지 있을 때 그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볼 건데 너무 많으니까 이 A를 원소 3개짜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1, A2, A3는 얘 입장에서는 내가 포함이 된 집합과 내가 포함이 되지 않은 집합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을 하나 만들 때 A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A2가 포함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얘가 포함이 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의 경우로 해가지고 이 집합을 구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이 상황을 n개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를 원소로 갖게 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n승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게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n승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정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특정 원소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집합에다가 얘를 꼭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걔네들을 빼고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나 A1, A2를 꼭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는 집합의 개수나 어때요? 개수가 똑같죠. 그쵸?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나 포함이 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나 구하는 원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특정 원소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푸는 거예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집합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경우에 부분 집합을 구하면 공집합 A1, A2, A3, 그 다음에 A1, A2, A1, A3, A2, A3, 그 다음에 A1, A2, A3 이렇게 컴마. 예를 들어서 A1, A2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한번 세어볼게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많이 구할 바에 차라리 뭐예요? A1, A2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A1, A2를 갖고 있지 않는 집합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빼면 되는 거죠. 차라리
이 초록색을 구하느니 요 빨간색을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개수가 나오잖아요. 전체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의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A1, A2를 포함하지 않는, 그죠? A1, A2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두 개를 포함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의 개수를 빼면은 8-2가 돼서 6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초록색 부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의 경우에서 요 빨간 거 A1, A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게 되면 바로 초록색 개수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번의 원리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집합이 원소가 이게 4개가 있대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요것을 요 3개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의 경우에, 전체 부분집합 경우에서 특정 3개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14개. 이게 바로 A1, A2, A3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제를 한번 풀어보죠. 필수예제 11번은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주어졌을 때 상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원소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요 A제곱 플러스 2A가 있고 여기는 3과 이렇게 돼 있어요. 같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3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와 3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제곱 플러스 2A가 바로 3이 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A가 1 또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네요. 그럼 요게 A는 마이너스 3과 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 적당하겠죠. 그래서 상수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원소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원소인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가 5개인데 특정 원소를 빼고 부분집합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3승에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3은 포함하고 2호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포함하는 경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게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전체에서 3은 포함해야 되고 한 개, 그 다음에 이 2개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2의 2승이어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A, B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는 원소가 모두 같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경우에 특정 k를 포함하는 경우나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경우나 m개를 갖지 않는 경우 똑같이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문제 풀어보죠. 자, 집합 A를 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3, 4, 5, 6, 7,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은요, 반대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개라는 거는 한 개도 되지만 그 이상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우리가 확률 경우의 수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죠.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이 적어도 홀수인데요. 홀수는 뭐가 있냐면 3이나 5나 7이에요. 이걸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포함 안 하는 거. 그러니까는 4하고 6으로만 만들어진 집합들, 그러니까 4하고 5의 부분집합들을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지금 5승. 거기에서 4하고 6으로 된 부분집합. 그죠? 저걸 두 개로 원소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면 돼요. 그래서 32 빼기 4 하면은 28개의 부분집합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4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이런 경우도 역시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4 또는 6이니까 4 또는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바로 3하고 5하고 7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뺄게요. 그러면 그게 그의 부분집합이 3개죠. 그러니까 32-8 해서 2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예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원소는 2, 4고요. B의 원소는 지금 원소날법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약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또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렇다면 X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는 A를 꼭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B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2,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개수가 지금 6개에서 2의 6승이 바로 B의 부분집합인데 2, 4는 꼭 포함해야 된대요. 특정한 두 개를 꼭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4승은 16개 해서 바로 부분집합 집합 X의 개수가 1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의 N승에서 특정한 K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는 바로 이 말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원소를 가지고 특정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19번, 20번, 21번 문제 여러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모르시는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복습할 때 참고하도록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